안녕하세요, 오드리입니다. 자, 오늘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야 너도 할 수 있어 버전 화장품법에 의해 세 번째 시간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얼굴을 보이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오늘 좀 짐을 많이 날랐습니다. 일명 까대기를 좀 했는데요. 저희가 오늘 납품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거의 땀으로 샤워를 하고 몰골이 정말 제가 봐도 너무 초췌하고 제 얼굴을 여기 동그라미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가 너무 민망해서 오늘은 얼굴을 보여드리지 않고 그냥 바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제 얼굴을 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1, 2강에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얼굴 없이 제가 보고 있지 않아도 여러분들 열심히 할 자신 있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능성 화장품 지난번에 하던 거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화장품 관련해서는 지금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고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우리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중에서 기능성 화장품 심사 이거는 정말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정말 100% 외워줘야 됩니다. 100%, 100%. 자, 여기 지금 보면 기원 개발경에 관한 자료 있고 지금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이게 외우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외우는 게 나왔는데 이걸 저도 외우려고 하니까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성 외우는 방법, 안정성에 관한 자료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 이게 혹시 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자, 안전성에 관한 자료는 단회 투여 독성 시험 자료, 그 다음에 1차 피부 자극 시험 자료, 그리고 안점막 자극, 기타 점막, 피부 감작성, 광독성, 광감작성, 그리고 인체 첩보 시험 자료, 인체 누적 첩보 시험 자료. 이제 이거를 손으로 적거나 머릿속에 이제 기억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두세 개는 외울 수가 있는데 그 뒤에는 또 막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전성, 주사 암기 방법.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따른 안정성 관한 자료 이거 외우는 방법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주사를 맞는데 한 번만 투여하면 이제 피부에 한 번만 투여하면 1차로 자극이 되지 않을까? 한 번만 투여하면 1차로 자극이 되지 않을까? 눈에도 다른 점막에도 자극이 될 것 같은데 피부도 놀라겠어요. 자극될 수 있겠죠. 피부 감작성. 자, 태양 아래에서 독성이 있겠고 또 태양 아래에서 피부도 또 놀라겠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극이 막 되니까 그럼 우리 피부에 그냥 발라보자. 첩보해보자. 그래서 한 번 해도 되고 누적 여러 번 해가지고 첩보해도 되고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 안 보고 혹시 할 수 있을까요? 자, 주사를 맞는데 한 번 해서 될까? 2번 해서 자극이 되지 않을까? 눈이나 다른 점막에는 자극이 될 것 같은데 피부가 놀라겠는데 피부 감작성, 피부 광독성, 햇볕 아래에도 독성이 있지 않을까? 햇볕 아래에서도 자극이 되지 않을까? 광감작성. 그럼 피부에 한번 첩보해보자. 피부 인체 첩보 시험 자료. 그럼 여러 번 해도 되고 인체 누적 첩보 시험 자료 이렇게 해서 7가지 이렇게 외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한번 따라 외워보시고 괜찮다 그러면 이렇게 외워서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유효성에 관한 자료는 효력 시험 자료가 있는데요. 자, 이 효력 시험 자료는 비임상 시험 자료입니다. 자, 비임상 실험 자료는 임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제 그만큼 어떤 국내외 공신력 있는 전문 학회지에 게재한 자료를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의학계에서도 SCI급 논문이다 그러면은 그 논문의 퀄리티가 아주 높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시험 자료를 쓰지 않아도 실험을 하지 않아도 이게 다른 사람의 어떤 논문을 인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체 적용 시험 자료는 이제 사람 피부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외 전문기관 발급, 당해 기능성 화장품이 개발국 정부 제출 또는 승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그 시험 기관에서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실험을 그냥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피부과 전문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소, 병원 등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의사가 운영해야지 이거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피부과에서 오랫동안 경험이 있는 분들이 그 피부 이런 실험 센터 같은 것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또 화장품 회사들에서 이제 그런 실험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그 회사의 숫자가 지금 계속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체 소포 시험은 대상을 30명, 지금 원료에 따라서 농도 조절, 완제품은 제품 자체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첩보 부위는 상등부, 전완부, 적정 부위에 하게 되고요. 24시간 패치 후 제거, 그리고 홍반, 부종이나 피부과 전문의가 판단하는 거. 그래서 방법은 세랑스키 앤 세랑스키법, 드레이즈법, 맥시마이즈법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 피부 포시험 자료에 사용되는 이런 방법이에요. 근데 저도 사실 이거 잘 몰라서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은 좀 더 찾아보시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는 이게 셰랑스키 앤 셰랑스키법이 뭡니까? 라고는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 인체 적용 시험 자료에 이런 방법들 중에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모 효력 시험 자료는 연모제 화장품, 우리 염색하는 거, 그런 거 있고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 지수 우리 지난 시간 했었죠? SPF, PA 설정 근거 자료는 자외선 차단제 태닝 제품에 대해서만 하는데 보통 SPF 설정 근거 자료는 한국, 일본, 미국, 유럽, 호주, 뉴질랜드의 측정 방법을 따라한다. 그래서 내수성 SPF 설정 근거 자료, 내수성이라는 거는 물에도 지워지지 않는 거, 물에도 잘 견디는 걸 얘기를 하는데 한국, 미국, 유럽, 호주, 뉴질랜드 방법을 하고 PA 설정 근거 자료는 한국과 일본 거를 한다. 그래서 지금 보통 약간 선진국, 한국을 제외한, 한국도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지만 일단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미국, 유럽, 호주, 뉴질랜드, 일본 요 네 지역을 알아주는데 PA는 일본 측정 방법을 사용하고 내수성 SPF 설정 근거 자료는 미국, 유럽, 호주, 뉴질랜드를 사용한다. 플러스 한국까지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는 검체를 포함하는데 품질 관리를 위한 시험 항목과 시험 방법의 밸리데이션, 기준치 설정 근거가 되는 자료, 그래서 공정서, 국제표준화 기구 등의 공인된 방법으로 해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에 관한 자료 7가지 다 외워주시고요. 그래서 유효성 기능에 관한 자료가 여기 효력 시험 자료는 비임상 시험 자료가 있고 인체 적용 시험 자료는 어떤 전문 기관이 하는데 전문의, 그러니까 뭐 연구소, 병원 등의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전문의가 운영하는 실험센터, 피부 임상센터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며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방법에는 셰랑스키, 드레이즈, 맥시마이즈법을 한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자외선 차단 지수 SPF와 PA 설정 근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화장품 중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인증받으려고 할 때 우리가 보고 대상 화장품이 있었습니다. 이 보고라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이제 원료를 가지고 기능성 화장품의 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뭐 원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 원료가 이 피부에 기능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됐었지만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고시한 이런 원료들을 이 정도 넣으면 이 정도는 우리가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자료 제출 면제되는 고시 원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고시 원료들은 다 외워주셔야 되고요. 맞춤형 화장품에서 이 고시 원료들은 혼합 원료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단 맞춤형 화장품을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된 화장품일 경우에 맞춤형 화장품 단계에서 플러스 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은 여기는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 단계에서 포함이, 그러니까 그 원료 혼합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미백 고시 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름 개선 원료, 채모 제거제 원료, 그 다음에 여드름 피부 원료, 그리고 탈모 증상 완화 원료까지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는 것도 있고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지 않고 원료 종류만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싸그리 다 외워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당나무 추출물. 자, 당나무 추출물은 수용성 분말입니다. 자,
그래서 2% 액상을 쓰셔도 되고 함량 2%, 알부틴 백색 수용성 분말. 자, 요것도 2에서 5%. 여러분들이 여기 페이지 지금 오드리 시크릿 노트 페이지 17페이지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나무 추출액은 수용성이고요. 알부틴도 수용성이에요. 백색으로 되어 있고, 에틸 아스코빌 에텔은 비타민 C의 유도체로서 이것도 수용성.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1에서 2%. 여러분들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자, 유용성 감초 추출물은 갈색으로 지용성 분말입니다. 사실 저도 여기 있는 원료들을 다 취급을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뭐 본 원료도 있고 안 본 원료도 있는데 일단 얘는 지용성입니다. 0.05% 제일 작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백색 수용성 분말 이것도 2%. 자, 마그네슘 아스코빌 포스페이트 얘는 3%. 맞나요? 그리고 나이아신아마이드 저희 많이 쓰고 있어요. 2에서 5%. 알파 비사보롤 요거는 투명 지용성 액체로 0.5%. 그리고 아스코빌 테트라 이소팔미테이트 얘는 지용성 액체인데요. 얘는 2%.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굳이 이거를 액체다 수용성에다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름 개선제는 대부분 얘가 지용성입니다. 하지만 아데노신 분말만 수용성입니다. 자, 레티놀 얼마가 되죠? 2500 IU g당 2500. 그리고 레티닐 팔미테이트가 1000 IU 2500 10,000. 그리고 아데노신은 0.04 폴리에톡실리에이티드 레틴 아마이드. 자, 레틴 아마이드, 레티닐, 레티놀, 비타민 A 유도체들입니다. 지용성 액체로 0.05에서 몇 퍼센트? 2%까지입니다. 다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외우기가 너무 헷갈린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미백 제품 같은 경우는 2%, 다 이가 이렇게 다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나이아신아마이드 2에서 5%, 그리고 알부틴 2에서 5%, 이 다 가루거든요. 이거 비슷한 가루예요. 생긴 거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좀 더 결정에 가깝고, 그러니까 약간 설탕 같은 그런 거고, 알부틴은 좀 더 부드러운 약간 밀가루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둘 다 2에서 5%고 에틸 아스코빌 에텔은 1에서 2%. 자, 아스코빌 들어가는 거 지금 볼까요? 아스코빌. 자, 아스코빌 들어가는 거는 자, 2가 다 포함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에서 2%. 그러니까 에틸만 1이 더 들어가는 거고, 아스코빌 이거는 다 2%. 하지만 마그네슘만 3이 들어간다라는 거, 3%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더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일단 여러분의 방법으로 좀 외워보시고, 채모 제거제, 치오글리콜산 이거 3에서 4.5%까지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살리실릭 애시드 이거는 살리실릭 애시드는 여드름 피부에 씻어내는 제품에만 포함이 됩니다. 0.5%. 씻어내는 제품에만 포함이 되는 거 0.5%. 탈모 증상 완화 원료들은 덱스판테놀, 비오틴, 엘멘톨, 징크피리치온 액 50%짜리가 있는데 여기는 퍼센테이지가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뭐 보습 정도 역할을 많이 하고요. 비오틴, 백색 분말입니다. 되게 좀 비싸죠. 자, 엘멘톨 얘는 물에는 잘 녹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탄올에는 잘 녹아서 에탄올 물에 잘 녹지 않고 에탄올에다가 녹고 약간의 열을 가하면 좀 녹습니다. 그래서 저는 샴푸에다가 보통 0.5에서 1% 정도를 사용하고요. 지금 토너 같은 경우는 무슨 얼굴에 바르는 토너는 이거 제가 쑥쑥패드 지난번에 저희 그 화장품 만드는 영상에서 쑥쑥패드에서 토너로 사용할 때 멘톨 조금만 정말 코딱지만큼만 넣어서 시원한 거 만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진짜 작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징크 피리치온은 징크 이게 흰색 분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알칼리 용액에다 녹여가지고 하는데 보통 이제 시중에 판매되는 원료들은 징크 피리치온의 50%짜리를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거를 사용을 해서 탈모 증상 플러스
비듬 예방 샴푸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원료들 다 기억을 하시고 퍼센테이지까지. 탈모 증상 완화 원료에서 시험에 이거 나왔었어요. L멘톨 적는 거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청량감이 있어서 뭐 박하의 결정체다 뭐 이렇게 뭐 해서 금방 쉽게는 할 수 있었는데, 예전에 L멘톨이 나왔으니까 지금 또 다른 원료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 네 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이 지금 징크피르치온 액이랑 50%는 똑같으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징크피르치온 액은 제한 원료로서 우리가 이제 비듬 가려움을 덜어내주는 제품 및 탈모 증상 완화해주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퍼센테이지가 1%. 그래서 다른 기타 제품에는 사용 금지한다. 그래서 징크피르치온은 이거 배합 한도가 있는 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짜리입니다. 자외선 차단 원료는 최대 함량이라면 최소 함량은 뭘까요? 최소 함량은 0.5%부터예요. 이건 식약처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최소 함량은 0.5에서 시작한다. 내가 0.4를 썼다. 자외선 차단 원료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0.5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외우는 방법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많이 올렸었는데, 자, 벤조페논 3, 4는 5%. 그죠? 벤조페논 8은 3%. 이렇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벤조페논 3, 4는 5%, 벤조페논 8은 3%. 자, 헷갈리지 마시고, 시녹세이트 5%, 부틸메톡시디 벤조일 메탄 5%. 그래서 5%끼리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5%는 5%끼리 묶어가지고 외워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방법에 따라서 외워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거 예전에 나왔거든요. 에틸 핵실 메톡시 신라메이트, 이거 7.5%. 자, 에틸 핵실 살리실레이트. 지금 제가 이거를 지금 이름이 좀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봤어요. 에틸 핵실 디메틸 파바는, 자, 8이니까 8파바. 그죠? 에틸 핵실 메톡시 시나메이트는 7.5. 에틸 핵실 살리실레이트는, 자, 메톡시 시나메이트는 좀 길이가 길죠. 에틸 핵실 똑같잖아요. 근데 살리실레이트는 좀 작으니까 5%. 메톡시 신라메이트는 7.5%.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메톡시 신라메이트가 7.5%라는 걸 머릿속에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길고 에틸 핵실이 똑같은데 살리실레이트가 좀 짧으니까, 짧은 애는 5% 이제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또 혹시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좀 외워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드로메트리졸, 얘가 제일 작아요. 1%. 그리고 4메칠벤질리덴 캠퍼, 앞에 4가 있죠. 그럼 얘도 4%다 라는 거. 그죠?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는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외워보시면 되고요. 자, 옥토크릴렌, 악토벌 기억나시죠? 악토벌이 몇 월이죠? 영어로? 우리나라 말로? 10월이죠. 그래서 몇 퍼센트? 10%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자, 페닐벤즈 이미다 졸설포닉 애시드, 이건 어떻게 외울까요? 4%입니다. 자, 졸이 뭐죠? 목을 졸다. 그러면 어떻게 죠? 죽겠죠. 그래서 4. 이렇게 외워도 되고. 자, 호모살레이트. 호모 왠지 저는 이게 10이 좀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호모살레이트. 징크옥사이드, 티타늄 디옥사이드,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들 25%로 기억을 머릿속에 딱 박아 두셔야 되고, 이제 여기에 이제 10% 나오는 애들이 다 이렇게 길어요. 길이가. 그죠? 드로메트리졸, 트리실록스, 졸이면 4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자, 이미 다 죽었다 하니까 4. 이미 죽은 거 아니죠? 그러니까 15. 이렇게 여러분들 외워주시면 되고, 나머지 다 그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다는 4지만 이미 다 죽지 않은 이 졸은 제일 어때요? 제일 많아요. 15%. 징크와 티타늄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가장 많으니까. 그래서 요거 나름대로 외워주시는데,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예전에는 에틸 핵심 메톡시 시나메이트 7.5%가 주로 나왔고,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전 성분을 이렇게 놔두고 여기에 에틸 핵심 메톡시 시나메이트를 8%를 사용하였다. 뭐 이거는 저거 몇 퍼센트를 사용하고 저거는 몇 퍼센트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틀린 점을 고르세요 라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퍼센테이지를 다 알고 있어야지 거기서 오류를 찾아내서 답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 다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록새록한데 지금 제가 이거 이 퍼센테이지대로 정리를 좀 잘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앞거는 졸, 이미 다 죽었다. 졸은 4%, 이미 죽지 않은 졸은 15%. 정말 외우기 쉽죠? 자, 20페이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했던 거 여러분들 꼭 외워두시고 아주 중요하니까 아까 기능성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들, 그리고 여기 지금 자외선 차단, 그리고 미백, 제가 이제 삑사리가 좀 잘 나는데 여러분들 이해 좀 해주세요. 미백, 주름 예방, 그 다음에 탈모, 그리고 채모 제거, 그리고 한 가지 더 뭐가 있었죠? 여드름 관련한 고시 원료들 잘 보시고 퍼센테이지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이 원료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료의 함량을 잘 외워두시고 사용할 수 없지만 외워두라고 하거든요. 그럼 왜냐면 이 지금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1년간의 경험을 쌓게 되면 책임 판매 관리자의 자격을 준다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시험 안에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이런 정보들을 다 넣어놓고 시험을 치게끔 하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의 1년 경험이 있으면 책임 판매 관리자, 그러니까 우리 뭐 이공계를 졸업을 하거나 뭐 의사나 뭐 간호사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수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책임 판매 관리자의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정말 우리 희소 가치가 있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꼭 합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영업자의 의무. 자, 영업자는 우리 누굴 얘기를 하는 거죠?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요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통 의무는 자, 각 영업자의 의무가 있고 생산, 수입, 실적, 원료 목록 등의 보고가 있고 또 이거는 지금 이제 영업자의 의무가 있고요. 그 생산, 수입, 실적, 원료 목록 보고는 이제 책임 판매업자가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위에 화장품 회수미 이건 다 세 가지 영업자가 다 해야 되는 거고,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책임 판매 관리자,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교육을 다 받아야 됩니다. 요것도 영업자의 의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고요. 화장품 제조업자의 의무. 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기록, 시설, 기구, 관리 방법 등을 준수해야 된다. 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시설, 기구 이런 것들은 맨 처음에 화장품 제조업자 등록을 할 때 다 이렇게 검열을 받고 또 등록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있고 이후에 이제 공장을 가동할 때 뭐 기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시설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뭐 관리 방법이 준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료 자재, 이게 좀 틀렸네요. 자재, 바깥제자예요. 자재, 완제품에 대한 시험, 검사, 실시 방법, 의무 등을 총리령으로, 총리령 사항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교정을 본다고 했는데, 이게 세세하게까지 다 안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수업한 동안에 다 이렇게 찝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함께 같이 좀 고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고치지 않아도 여러분들 약간의 오타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책임 판매업자의 의무. 여기는 보시면 품질 관리 기준과 안전 관리 기준, 그리고 품질 검사 방법 및 실시 의무, 품질 검사, 그리고 안전성, 유효성 정보 사항 보고, 자, 안전 대책 마련 등의 총리령 사항을 준수를 하고, 자, 생산 실적, 수입 실적, 원료 목록 보고 등을 식약처장에다가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화장품을 얼마만큼 생산해서 생산했나요? 얼만큼 수입을 했나요? 또 이 화장품을 어떤 원료를 쓰나요? 해서 화장품을 팔기 전에 원료 목록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식약처장에 보고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의무는 자, 시설, 기구 등에 관한 기구 관리 방법,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고를 할 때 다 또 검사를 받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위생관리 개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있었고, 자, 혼합 소분 안전관리 기준 준수, 그리고 혼합 소분되는 내용물 및 원료에 대한 설명 등 이것도 청리령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장품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화장품 영업의 종류는 기본 3가지 우리 했던 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산 실적 보고는 보시면, 자, 지난해 생산 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식약처에 보고합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연락이 와요. 메일로. 1월 달에 2월 말까지 보고를 해주십시오. 완료를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연락이 오면 그걸 보고 작년에 1월에서 12월까지 수입한 화장품들을 적어가지고 엑셀에 넣어가지고 업로드, 전송을 하면 끝나게 됩니다. 이거는 누가 한다? 책임 판매업자. 자, 생산은 누가 하죠? 제조업자가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조업자가 책임 판매업자일 수도 있고요. 제조업자는 제조업자고 책임 판매업자는 책임 판매업자만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책임 판매업자는 뭐 어떤 걸 해야 된다 그랬죠? 제조업자를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됐어요. 어떤 거 하면서 품질 관리를 하면서 품질 관리. 이 품질이 어떻는지, 이 화장품의 품질을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과 수입 실적을 누가 한다? 책임 판매업자가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화장품협회에다가 생산된 거 하면 되고요. 그리고 한국의약품수출협회에서는 수입된 화장품을 실적을 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거 생산했고, 생산량, 생산한 품목, 예를 들어서 우리는 BMTS 선크림을 얼마를 생산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적어 주시면 되고, 생산량 몇 개를 생산했는지,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대략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료 목록 보고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하게 되는데, 이것도 화장품 유통 판매 전까지만 보고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변경됐다 하더라도 변경도 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한화장품협회 똑같아요. 요거 한국의약품수출협회에 수입하는 화장품 여기서 하시면 되고, 여기는 보고 내용은,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지금 제가 요거를 지금 똑같이 했는데, 사실 보고 내용은 원료 목록 보고는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고 원료에 어떤 원료가 들어가는지 순서대로 그냥 쭉 적어서 이런 원료가 들어갑니다 라고 보고만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제한 원료라든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원료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오류로 뜨기 때문에 그거를 잘 검토해서 하라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고 내용은 여기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준 통관 예정 보고를 하고 수입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이제 요거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 실적 및 원료 목록의 보고를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표준 통관할 때 예정 보고를 다 하기 때문에 굳이 2번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겠죠. 자, 화장품의 사후관리 기준에 위의 화장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의 화장품 횟수는요. 자,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이 유통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화장품을 회수 또는 회수 조치를 한다. 자, 회수 계획서는 언제? 5일 이내에 제출한다 라는 게 있었고, 자, 알게 된 경우에 지체 없이, 그러니까 뭘 해라? 회수를 위한 조치 액션을 취하라는 게 이 지체 없이고요. 회수 계획서는 5일 이내에 하고, 나머지 등급에 따라서 며칠 이내 회수를 다 해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가등급이라는 게 있고, 나등급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 다등급이 있습니다. 다로 고쳐주세요. 다등급. 자, 가등급은, 자, 위해성이 아주 강한 거기 때문에 15일 이내에 해주시면 되고요. 나등급은 30일 이내에, 다등급도 30일 이내에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체 없이 회수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회수 계획서는 5일 이내에 하고, 이거 말고 등급에 따라서
가등급은 15일 이내, 나등급은 30일, 다등급도 30일 이내에 회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등급은 어떤가요? 가장 위험한 거죠. 뭐요?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지 마시오 하는 것들을 사용한 화장품이 회수 대상 1가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자, 그래서 첫 번째 볼게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 이건 당연히 첫 번째죠. 자, 여기 지금 제가 요 미지정한 원료로 사용한 화장품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미를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넣으시려면은 여기다가 미라고 하나 적어 놓으시면 요게 요 말이랑 똑같습니다. 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장품 원료로 지정하지 않은 원료 사용하면 안 됩니다라고, 그러니까 사용하면 안 됩니다라고 한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은 당연히 회수 대상 화장품 제 1등입니다. 그리고 사용 한도가 정해진 몇 %까지 쓰시오. 예를 들어서 아까 에칠, 핵실, 메톡시, 신라메이트 7.5%를 쓰시오 라고 했는데 얘를 8%를 썼어요. 그러면 이거는 회수 대상 화장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항도, 우리 뭐 보존제라든지 연모제, 그리고 색소 이렇게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들 그 정해진 원료 이상 사용하는 화장품은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식약처에서 사용 기준 고시된 원료 중에서 그 이외에, 그러니까 우리 보존제는 이거 사용하세요, 색소는 이거 사용하세요, 자외선 차단제는 이거 사용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외선 차단제에 우리 거기 고시된 원료 말고 다른 게 있어요 라고 해서 그걸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지 말라는 화장품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위해성 가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나등급은 안전용기, 우리 안전에 관련된 요거 안전해야 되는데 안전하지 않아요. 위험할 수 있겠죠. 자, 가장 안전하지 않은 게 1번이고 두 번째 안전하지 않은 게 안전용기, 안전관리가 미흡한 이런 화장품을 나등급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자, 내용량이라든지 기능성 화장품의 주원료가 뭐 예를 들어서 몇 %까지 써서 하라 그랬는데 안 썼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렇게 우리의 인체에 뭐 안전하다 안 안전하다를 논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좀 양심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하고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우리 안전용기, 포장 이런 게 관련해 가지고는 나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 이런 거 있었죠. 중금속 같은 거 있었잖아요. 납, 니켈, 비소, 수은, 안티몬, 카드뮴, 디옥산, 메탄올, 그리고 뭐 포름알데히드, 프탈레이트 이런 것들 우리 그 기준 함량이 있었잖아요. 허용 한도, 여기보다 이렇게 한도가 높게 들어간 것들은 뭐 안 되고 미생물 한도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 보통 이제 사용 금지이지만 객관적 자료로 그 확인된 해당 물질들, 우리 중금속들, 그리고 미생물 한도 이거는 해당되지만 그 내용물 기준은 아까 내용량과 기능성 화장품의 기능성 주 원료와 기준이 뭐 부적합한 경우에는 제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등급. 그 기타가 이제 다등급이에요. 전부 일부 변폐 화장품, 병원 미생물 오염 화장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다 외우려면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위의 화장품 중에서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외워 놓으시면 나머지는 다 다등급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다 다등급으로 보시면 돼서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부 일부 변폐 화장품. 사실 이것도 위험하긴 하지만 변폐됐다고 해서 갑자기 피부 트러블을 확 일으키고 이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약간 뭐 쩐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날 수 있으니까 일단 가등급, 나등급은 아주 위험한 거. 그 다음에 안전용기 안 한 것들, 안전 기준에 미적합한 것들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다등급은 나머지. 자, 병원 미생물 오염 화장품, 이물 혼입 이 부착되어 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주 원료 함량 기준이 부적합 화장품, 얘는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사용 기한 또는 개봉 사용 기간 위조한 화장품, 그리고 뭐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 스스로 국민 보건에 해가 된다라고 판단한 화장품이나, 또 영업 등록하지 않은 화장품, 그리고 영업 신고하지 않은 맞춤형 화장품,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두지 않고 판매한 맞춤형 화장품, 자, 1, 2차 포장 기재 사항 위반,
화장품, 소비자 판매 시 가격 미표시 화장품, 한글 표시 안 한 화장품, 의약품으로 오인하는 화장품, 그리고 홍보, 판매 촉진으로 우리 제조 수입된 화장품을 판매해서는 안 돼요. 판매한 화장품, 그리고 화장품 포장 기재에 표시사항을 훼손해서 위변조한 화장품. 단 맞춤형 화장품은 거기다가 어떤 다른 원료를 혼합해서 했기 때문에 맞춤형 화장품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자, 회수 절차는 아까 했죠? 하기 위해서 이 회수를 하기 위해서 지체 없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은 있었지만 회수 계획서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한다. 그리고 판매자 등의 회수 계획을 통보하고 또 회수를 받아가지고 화장품을 폐기를 한 다음에 회수를 종료한다. 그런데 누구한테 식약처한테 종료를 이제 신고를 한 다음에 2년간 그 자료를 보관해야 된다. 그래서 회수 계획하고 폐기하고 나서 종료하고 나서 식약처장에게 지출한다. 다 이게 뭐 신고서, 신청서, 계획서 이런 것들 다 서류로 보관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있습니다. 자, 위에 화장품 공표. 자, 이거는 위에 거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라고 지금 알게 된 거잖아요. 유통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근데 공표는 식약처장은 회수 계획을 받아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공공연하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식약처장이. 그래서 공표를 명령받은 자는 지체 없이 매체에 공표를 해야 된다. 자, 화장품 회사가, 이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서 공표를 하시오라고 식약처에서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지체 없이 매체에 공표를 하게 됩니다. 자, 다등급은 신문 게재는 생략을 합니다. 신문, 홈피, 식약처 홈피 하는데 다등급일 경우에는 신문 게재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공표사항에는 제목, 제품명, 제조번호, 이거, 사유, 방법, 회수 영업자 명칭, 전화번호, 주소 등 이렇게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폐업 신고 및 서류. 자, 화장품 회사를 폐업을 할 거예요. 자, 폐업하거나 아니면 휴업 후 다시 재개하는 경우에도 식약처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게 대부분 다 식약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영업을 안 한다 그러면 당연히 폐업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휴업을 해서 다시 시작할 거예요 하면 다시 신고를 해야 되죠. 왜냐면 원료 목록 보고도 해야 되고 생산 실적 보고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지가 되지만 다시 업을 한다든지 휴업 후 다시 재개가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식약처에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폐업, 여기 오타 났어요. 폐업, 휴업, 재개 신고서 내지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 필증. 자, 내가 폐업이나 휴업을 할 때 등록 필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서 띡 신고만 하는 게 아니라 등록 필증을 가지고 가면, 제가 지난번에 등록 변경할 때 등록 필증 가져가야 된다 했죠. 그다가 여기 뒤에다가 얘는 폐업했어요, 아니면 얘는 휴업 후 다시 재개합니다라는 히스토리를 적어주거든요. 여기 있어야 됩니다. 책임 판매업자는 책임 판매업 등록 필증, 맞춤형 판매업자는 신고 필증을 가지고 가서 요 신고서랑 같이 해야 되는데, 1개월 미만, 내가 15일 정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 휴업을 했다, 이런 거는 사실 굳이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안전성 정보에 관련한 용어 정리가 있는데 이거를 다 알아두셔야 되고, 이거는 단답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갈로로 해가지고 넣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안전성 정보는 화장품과 관련하여 국민 보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 유해 사례 정보를 안전성 정보라고 하고요. 자, 유해 사례, 우리 AE라고 하는데 Adverse Event, Adverse Experience. 화장품 사용 중에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아니한 징후, 증상, 또는 질병으로 당해 화장품과 반드시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유해 사례. 그리고 중대한 유해 사례는 serious, 아주 위중한 A인데 이건 사망을 초래하거나 입원이나 입원도 사실은 우리가 병원에 입원했다 이러면 심각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냥 통원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별로 경미한 거지만 입원했다 하면은 강한 거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중대한, 그리고 지속적 또는 중대한 불구나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에 중대한 유해 사례가 될 수 있고요.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유해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있을 때 이 유해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제가 개인적인 그 경험에 따르면, 제가 화장품을 사용을 한 건 아니고 예전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통증 클리닉 가서 주사를 한 대 맞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허리가 아파서 허리에 주사를 놔주세요, 통증 주사를 좀 놔주세요 하고 받으러 갔는데, 이 의사가 머리에다가 주사를 놓은 거예요. 제가 이제 평소에 두통이 있다는 거를 알았고, 그날은 제가 허리가 아파서 허리에 주사를 놔달라고 했는데, 이 의사가 약간 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자기가 뭐 머리를 낫게 해준다면서 머리에 주사를 놨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한 달 동안 일어서고 앉고 눕고 하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게 벌써 6년 전의 일이네요. 그때 지속적 또는 중대한 불구로 제가 기능 저하를 초래할 경우가 생겼었어요. 1개월 동안. 하지만 이제 그 통증 주사가 마취 주사의 일종이었기 때문에 제 이제 혈액으로 마취 주사가 약간 들어갔고, 그러면서 이제 1개월이 지나면서 이 혈액이 돌면서 이 주사의 효과가 이렇게 점점 없어지면서 저는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아주 중대한 유해 사례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 저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때 이런 경우에 중대한 유해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이라고 절대 다 믿지 마시고, 내가 여기가 아픕니다 라고 하면 아픈 데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근데 저도 정확하게 알려줬지만 그 의사가 마음대로 해서 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저는 머리에는 절대 손을 못 대게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프면 됐다고, 여기서 그만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의료 사고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의료 사고 나가면 정말 힘들거든요. 저도 고소를 하고 싶었지만 제 몸이 아팠기 때문에 1개월 동안 거의 움직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뭐 고소를 한다거나 뭔가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뭐 간단하게 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 중요하고, 더운 여름에 여러분들 건강 잃지 않도록 잘 드시고 건강 관리 유의하셔야 됩니다. 실마리 정보, 이거 중요하죠. 실마리 정보. 자, 실마리 정보는 유해 사례와 화장품 간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 정보로서, 인과관계가 알려지지 아니하거나 입증 자료가 불충분한 것을 실마리 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안전성 정보의 신속 보고. 자,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까 가등급 있었잖아요. 가등급도 15일 이내인데 안전성 정보에 대한 신속 보고도 15일 이내입니다. 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유해 사례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신속히 15일 이내에 보고해라. 가등급과 동일해요. 중대한 유해 사례 또는 이와 관련하여 식약처 장이 보고를 지시한 경우,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던데 한번 보고해 보시오 라고 지시한 경우, 판매 중지 회수에 준하는 외국 정보의 조치 및 관련 식약처장이 보고 지시를 한 경우에도 15일 이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헷갈리는 게 가등급이냐 안전성 정보의 신속 보고냐, 요 차이가 있긴 하지만 똑같이 15일 이내라는 거. 자, 안전성 정보의 정기 보고는 언제 하냐면요, 반기 종료 후 1월 이내 보고입니다. 6개월이 지나고 7월달 이내에 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월 지나면 1월달 이내에 보고를 하시면 되고요. 정기 보고 예외는 상근수가 2인 이하, 우리 비누 있죠? 제조한 비누, 뭐 천연 비누 같은 거, 그런 비누만 제조하는 뭐 공방이라든지 이런 작은 업체들은 정기 보고를 예외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 자, 책임 판매업자의 교육은 매년 1회, 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자, 여기서 법령하고 제도, 안전성 확보, 품질 관리 사항인데, 이 교육이 들어가면요, 저도 이 교육을 들어가면 지금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에 들어가는 법령, 그리고 안전성 확보, 그 다음에 뭐 안전관리 기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의 뭐 공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요즘에는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봤거든요. 온라인이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 치면 거의 다 100점이에요.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한번 볼까요? 품질 관리 기준에 따른 책임 판매업자의 지도, 감독 및 요청을 준수를 한다. 자, 제조업만 하는 경우에는 품질 관리 기준을 누가 관리를 한다 그랬죠? 책임 판매업자가 관리를 하는데, 이 책임 판매업자가 누구를, 제조업자를 지도, 감독 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보관을 한 다음에 누구한테 준다? 책임 판매업자에게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지금 4가지. 제조업의 4대 서류. 제조관리 기준서, 제품 표준서, 제조관리 기록서, 품질관리 기록서, 이 4가지입니다. 자, 다시 제조관리 기준서, 제품 표준서, 제조관리 기록서, 품질관리 기록서. 자,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자, 맨 처음에, 자, 제조를 할 때 제조관리 기준을 마련합니다. 제조관리 기준. 제조관리 기준서죠. 그리고 제품을 만들겠죠. 제품을 만들려면 이 제품이 뭐가 들어갈 거고, 어떻게 공정을 할 거고, 이렇게 표준서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표준서 만드는 게 제일 힘들던데, 아무튼 표준서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제조 관리 기준 한 거에 따른 제조를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하셔야 돼요. 제조 관리를, 제조했다라는 기록. 그리고 이 제조한 화장품을 품질 관리를 했다라는, 이 품질이 뭐 중금속이 어떻고, 그 다음에 pH가 어떻고, 성상이 어떻고, 뭐 이게 있잖아요. 품질 관리하는, 그 품질 관리를 기록하는 기록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 4가지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자, 제출 예외, 제조업자와 책임 판매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제조업자고 제가 책임 판매업자이기 때문에 이 서류를 제가 지금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저한테 제출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제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런데 제조업자가 이게 영업상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책임 판매업자한테, 야, 내가 너한테 줄 수 없어. 왜냐면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인데. 그래서 비밀 하에 상호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제품 표준서나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것만 표시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세세한 퍼센테이지 이런 것들은 안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조업자는 어떻게죠? 그 제조업장, 제조 작업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 자,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고, 그 다음에 유해물질 방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그리고 시험 검사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품질 관리 기록 유지한다라는 거, 요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임 판매의 준수사항은 조금 있죠? 자, 이거 보시면, 자, 아까 안전관리 기준과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한다. 그리고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제품 표준서와 품질관리 기록서를 보관한다. 자, 아까 제조업자에서 4가지 문서가 있었어요. 4대 문서. 자, 기억나시나요? 자, 보지 않고 여러분들 외워봅시다. 자, 제조관리 기준서, 제품 표준서, 제조관리 기록서, 품질관리 기록서. 자, 제조관리 기준서는 내가 제조를 할 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기준을 세워서, 아,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책임 판매업자가 굳이 가져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책임 판매업자는 뭐만 있으면 된다? 제품 표준서와 내가 품질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더니, 시험 검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보관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제품 표준서와 품질 관리 기록서만 주게 되겠습니다. 너무 빨랐나요? 자, 수입 화장품의 경우에는 수입 관리 기록서. 자, 제품별로 품질 검사 후 유통을 합니다. 자, 이게 품질 관리 기록서가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 품질 검사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자, 화장품 제조업자나 책임 판매업자 같은 경우.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생략하는 경우가 아니고 품질 검사를 다 하죠. 해가지고 그냥 바로 책임 판매업자가 판단하는 경우고, 그리고 품질 검사 기간에 위탁해서 품질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 따로 판매업자가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수입 화장품. 자, 품질 관리 기준이 국가 간 상호 인증이 되는 경우나, 아니면 수입 화장품 제조업자가 제가 보니까
좀 화장품 회사가 큰 회사들 있죠. 외국에 우리나라에 많이 파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식약처에 있는 직원들이 거기 실사를 갑니다. 이거 우리나라 이제 판매해서 유통한다고. 그러면 실사 가면 거기 회사에서 다 대줘요. 출장비를. 항공료랑 뭐랑 이렇게 다 대줘가지고 거기 가서 우리나라의 CGMP 수준에 있는 공장이 있구나,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구나 해가지고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이 돼서 도장이 꽝 찍힌 그 업체인 경우에는 그 제조국 제조회사의 품질 검사 시험 성적서로 품질 관리 기록서를 가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조 품질 위탁 시 수탁자 관리 감독 및 품질 관리 기록 유지 관리, 수입 화장품 유통 판매 대외 무역법에 따른 표준 통관 예정 보고, 요거 한 경우에는 따로 우리 실적 보고라든지 그 원료 목록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 보건에 영향 있는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안전성 정보 및 필요한 대책을 마련한다. 그리고 안전성 시험 자료,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거 안전성, 이것도 책임 판매업자가 제품의 사용 기한 만료일로부터 1년간 보존한다 라고 했었는데, 여기에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과산화 화합물 효소 및 0.5% 이상 함유하는 제품들은 안전성 시험 자료를 보관해야 된다라는 거 했었습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보겠습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요, 자, 위해가 없도록 어떻게 된다? 위생상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혼합 소분 전에 내용물 또는 원료에 대한 품질 성적서를 구비를 한다. 그리고 혼합 소분 전에 손 소독과 세정을 한다. 하지만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는 경우에는 이거 2개 안 해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혼합 소분 전 다물 용기의 오염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뭐 장비나 기구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오염이 없도록 세척을 합니다. 그리고 원료의 내용물인 사용 기간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을 확인을 합니다. 내용물 원료의 사용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을 초과하여 우리 그 기간을 정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오늘 21년 7월 21일이라고 하면 유통 사용 기한이 예를 들어서 23년 7월 20일이 되겠죠. 그런데 맞춤형 화장품을 우리가 22년 7월 20일 날 했어요. 그럼 딱 1년 있다가 맞춤형 화장품을 만든 거죠. 그런데 그러면 남은 게 2023년이니까 1년이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2년을 하면 2004년이 되잖아요. 그죠? 2004년이 아니라 2024년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거를 넘어서서 기한을 설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용 기한은 2023년 7월 20일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사용하고 남은 내용물은 잘 막아둬라. 그리고 미리 선호도 확인하지 않고 미리 혼합해서 소분 판매하지 마라.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 내역서는 꼭 작성을 해라. 여기 안에는, 여기 중요해요. 좀 정신이 없죠? 좀 지울게요. 제조번호 1번, 사용기한 또는 사용 후, 개봉 후 사용기간, 판매 일자 및 판매량, 요 3가지는 기본적으로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화장품 판매 시 사용된 내용물 원료의 특성 및 주의사항을 설명을 꼭 하셔야 되고요. 부작용 발생 사례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식약처장에다가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준수사항들 여러분들 다 보셨죠? 그래서 준수사항들 다 외워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4대 문서 기록하는 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책임 판매업자는 품질관리, 안전관리 이렇게 하고, 이거 쭉 읽어보시고, 안전성 시험 자료,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이거 꼭 이 중에서 한 개 나올 거예요. 이 중에서는 한 개 나오니까 꼭 외워두시고, 우리 뒤에 가면 한 번 더 나올 거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화장품법에 의해 3강을 마쳤습니다.
제가 이제 좀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자꾸 길어지는 면이 없잖아 있어서 진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좀 더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공부를 하셨겠지만 제 영상은 이걸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제 영상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기에는 설명이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영상을 듣고 이거는 이제 뭐 이동하면서 아니면 다른 일 하면서 이렇게 틀어 놓으시면서 제가 그냥 뭐 주저리 이렇게 하는 말들을 그냥 들으시면 좀 공부하는데 아니면 외우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으니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제가 만든 오드리의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시크릿 노트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설명란에 보시고 교재를 신청하셔서 마지막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고 공부하시고 또 여름철에 건강 유의하시면서 열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도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합격할 수 있어. 뾰로롱 오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